자, 람다라고 하는 게 생겨먹은 게 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람다. 자, 람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다 공통적으로 익명 함수를 읽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익명 함수. 벌써부터 뭔가 머리가 아파요. 자, 익명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 없어, 그쵸? 우리도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름을 입력하세요. 해놓고 여기다가 변수 뭐 이런 거 저장해놓지 않으면 이거 입력 받아도 쓸 수가 없거든. 마찬가지로 함수도 우리가 def 해가지고 이름 지어서 쓰잖아요. 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막 호출해서 쓰잖아. 그런데 람다의 경우는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 자리, 이 람다가 정의되었던 그 자리에서만 활용이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얘는 다시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즉 얘는 뭐예요? 일회용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우리한테 멘붕이 오는 게 함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거의 목적 자체가 원래는 미리 만들어두고 두고두고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하는 게 함수였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 람다는요 그 목적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잘 쓰면 약이 되고 이상하게 쓰면 독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그리고 이 람다의 특징이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것도 그냥 뭐 써놓을까? 이건 뭐 지금 당장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런타임 중에 런타임 중에 이제 생성되는 생성이라는 말 좀 그렇고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그 얘기는 원래 일반 함수는 우리가 코드상에 써놓는 거잖아요. 그쵸? 미리 정의가 돼요. 메모리 미리 로드가 되는,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메모리 로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미리 정해진다라고 할게요. 이제 그 기계는 미리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 함수인데 얘는 이 람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로드가 돼도 이 함수는 정의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이 람다가 등장하는 시점에 딱 만들어지는 건데 뭐 일단은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약간 메모리 공부를 좀 하시면은 봐둘 만한 얘기고 아무것도 몰라 하시면은 상관없는 얘기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람다 기본적인 람다를 볼게요. 기본적인 람다. 자, 여기다가 어, A 해놓고 여기 람다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람다 해놓고 A라고 쓰면 안 되지. XY라고 하자. XY 땡땡 X 더하기 Y 해놓고 여기에 1, 2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프린트를 해서 A를 출력을 해볼게요. 아, 그렇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잠시만 객체가 나오는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괄호를 쳐줘야 되는구나. 구별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써야지 이 녀석이 3 이렇게 나오네요. 자, 굳이 1 더하기 2를 하면 될 것을 굳이 람다를 써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람다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임자입니다.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x의 부분에는 1, y 부분에는 1을 넣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리턴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리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람다는 무조건 이 땡땡 기준으로 이 뒤에 있는 값이 리턴 값이 됩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 보니까 왜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 이제 그런 모양이죠. 근데 보통 람다는요, 음, 뭐랄까, 이거를 제가 실용적인 예시를 들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 한번 이 람다랑 보통 같이 쓰는 우리 또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다가 첫 번째로 뭐부터 볼까? 맵이라고 하는 거 좀 볼게요. 맵. A 그냥 봅시다. 그리고 여기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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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다 x 해놓고 뭘 해볼까? 음, 제곱?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렌즈 해놓고 10 정도만 프린트해서 A를 한번 잠깐만 죄송해요. 리스트로 바꿔버려야 돼. 이렇게 합시다. 뭔가 지금 조금 괄호가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자, 조금 더 세분화를 좀 해주면 얘가 지금 람다식과 렌지라고 하는 객체를 넣으면서 맵을 한번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 결과를 리스트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나온 모양이 최종적으로는 리스트가 되는 모양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얘는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뭐 5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매핑한다라고 하는 게 뭔가 1대1로 뭔가 데이터 구조를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딕셔너리도 사실 이 맵에 대한 개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어떤 뭐가 있고, 이거랑 이제 이 녀석의 짝꿍인 데이터가 있고, 이것도 얘의 짝꿍인 데이터가 있고, 해가지고 모든 원소는 얘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의 짝꿍까지 같이 이렇게, 뭐랄까, 서로 이렇게 소개팅을 해주는 거, A랑 1한테 소개팅해서 연결해주고, B랑 2를 소개팅해서 연결해주고 하는 이 소개팅 한다라는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맵핑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맵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함수 자체가 들어갑니다. 함수 자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거형 열거형이라고 해가지고 잠깐만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걸요. 10, 20, 30 자, 테스트 좀 해볼게요. 근데 이터러블이면 다 들어가네. 처음으로 들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맵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 번째로 함수 그 자체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 이터러블이 아까 그 열거형 말했었죠. 리스트, 튜플, 지금 보는 렌즈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 이렇게 따닥따닥 연속적으로 붙어있는 그런 애들 그런 걸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값은요. 자, 일단은 여기 열거형에 있는 원소들이 뭐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값을 가지고 이 값을 이 펑션에 넣고 실행을 한번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는 얘가 결과값이 뭐 별이 나왔어. 그러면은 얘의 짝꿍은 별이다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값을 이번에 또 이제 펑션에 넣습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결과물이 하트다 하면은 하트다 이렇게 매핑을 해주고 해가지고 이
원소들 간의 1대1 결과물을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맵이라고 하는 객체에 포장을 해줘요. 그리고 리턴을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보통 리스트에 감싸서 쓰기도 하죠. 뭐 튜플이 되어도 상관은 없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그냥 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 담겨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가 있을 때 일괄적으로 공통적인 일을 해줘야 돼. 지금 보면은 어떤 원소에 대해서 제곱해주는 작업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반복문을 해도 되지만, 반복문을 써도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맵을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가독성도 좋고, 한 줄로 끝낼 수 있으니까. 가독성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이제 여러 줄 코드를 좀 한 줄로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펑션이라고 하는 모양 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람다식을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그렇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맵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필터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필터. 필터는 필터링한다, 뭔가 걸러내다라는 건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에 B라고 하는 개념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세요. 적당히 섞어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짝수만 걸러보자. 뭐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짝수만 걸러보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요 A는 LST 그다음에 필터. 즉 맵이 들어가는 자리에 지금 필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도 람다 해놓고 여기에다가는 x 똑같이 넣어줄까? 하나를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잠깐 짝수라고 했죠? 이 모드 x 모드 2가 0과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콤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B 이렇게 넣읍시다. 약간 이런 모양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를 해서 A를 한번 찍어봅시다.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짝수만 걸러져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럼 이거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문자열을 한 개 인풋으로 입력받아서요. 받고 A라고 하는 문자만 제거해 볼게요. A라는 문자만 제거해 보죠. 람다를 한번 써봅시다. 람다. 필터를 써보면 되겠죠. 아, 참고로 필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자, 얘가 파라미터예요. 매개 변수죠. 요게 리턴 밸류였어요. 그랬을 때 얘가 필터를 통해서 요 녀석이 지금 짝수만 필터링 된 이유는요. 이 필터의 기준이 이 람다식을 돌렸을 때, 이 펑션을 돌렸을 때 true가 리턴이 되는 애들만 모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false가 리턴이 됐다라고 하면은 필터에서 걸러버립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거 얘가 지금 이렇게 딱 돌렸을 때 얘가 만약에 짝수가 딱 들어왔어. X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10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 true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10을 모으고 그 다음에 13이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false겠죠. 그러면 14는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45도 버릴 거고 23도 버릴 거고 17 버릴 거고 22 부분에서는 얘가 true가 나올 거기 때문에 22 또 보관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쓸 때는 이 람다식의 리턴 값 자료형이 true, false예요. 네, 자 그럼 요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문자를 한 개 인풋으로 입력받아라 뭐 s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아무거나 땡땡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과는 자 얘도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 해줍시다. 자 필터 여기에다가 또 람다 해놓고 얘도 만약에 얘는 C라고 할게요. C 했을 때 C가 소문자 A 혹은 C가 대문자 A가 end 써야죠. 미안합니다. end. 그래서 대문자 A도 아니고 소문자 A도 아닌 경우에만 리턴 이제 true가 되도록 식을 짜줬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하나 넣어줬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S 넣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A를 출력을 해볼게요. 잠깐만, 저건 리스트 말고 그쵸. 그러면 A가 빠지긴 하는데 이거 리스트 타입으로 바뀌는구나. 이거 스트링으로 바꿀 수도 있나요? 스트링으로 바뀌면 이게 또 얘 자체가 스트링화돼서 보내주는구나. 에헤이,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구나. 얘가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문자로 다시 합치려면은 이 또 조인을 써야 되겠네요. 아무거나. 그쵸. 그렇군요. 여기서 참고로 조인의 사용 방법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만 한 번 더 찍어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조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냥 한번 이왕 나온 김에 보고 넘어가자면 그 여기서 그냥 A라고 하면은 얘네들이 한 글자씩 리스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다시 문자열 모양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요 첫 번째 조인을 썼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구분자입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원소들을 다 붙여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긴 할 건데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즉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원래 느낌표를 넣어주면은 느낌표를 조인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우리는 뭐 구분자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빈 문자열을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구분자가 없이 뭐 중간에 빈 문자열이 조인이 되는 원리긴 합니다만 눈에는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물론 여러분 A를 제거할 때는 사실은 다른 개념을 사용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스트링도 쓸 수 있는 함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람다를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 리듀스가 남았네요. 리듀스. 자, 리듀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데이터들을요, 뭐랄까, 감소시키는 그런, 그쵸? 말 자체만 봤을 때는 뭔가 줄이는 형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랄까, 여러분이 이제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하면, 이거를 잘 기억해 놓고 있으면 쓸만한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일단은 임포트를 해주셔야 돼요. 펑션 툴스, 임포트, reduce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A라고 하는 개념에다가 reduce 해서 여기다 람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x, y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x 더하기 y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콤말 해가지고 두 번째 값에다가는 또 왠지 적게 씁니다. 왠지 10, 11이라고 할게요. 11. 1부터 11이라고 할까? 그러면 1부터 1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해서 A를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55라는 값이 나와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 다 더하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흐름이냐면, 얘가 이제 1, 2, 3, 4, 5, 6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첫 번째로는 1,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2가 들어가요. 엄연히 따지면, 죄송해요. 엄연히 따지면, 우리도 썸 같은 뭐 변수 하나 만들어서 보통 누적을 하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일단 0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후보가 일단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첫 회에서는 얘가 아무래도 결과값이 1이잖아요. 그럼 이 1, 리턴된 값이 이 썸에다가 덮어 씌워집니다. 1, 이렇게. 그럼 그 2회차 때는 또 어떻게 해요? 2회차 때도 똑같이 X자리에는 1 들어가고, 그다음 Y에다가는요, 2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결과값은 3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이 또 이제 자동으로 이 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또 이제 썸에다가 그 다음 후보인 3 하면서 6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러면서, 이러면서 얘네들의 값을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예요. 줄여서 하나의 값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곱하기 뭐 이런 거 적용을 하면은 이제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팩토리얼이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래요. 근데 이거의 결과값은 하나라는 거. 그래서 reduce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이터러블 데이터들을 싹 넣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되는 람다식을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딱 하나의 숫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얘는 숫자여야 합니다. 숫자. 물론 문자도 되겠네요. 문자도 되는데,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얘가 이제 A, B, C, D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나서 더하기를 해주고 얘를 출력을 해주게 되면 야 이렇게 해주면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해볼까? Y 더하기 X라고 해볼까요? Y 더하기 X 하면 거꾸로 되네요. 그쵸? 왜 거꾸로 되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쵸 앞뒤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문자열끼리의 덧셈은 아무래도 그 문자열 컨캣이죠. 병합이 되니까. 근데 그걸 이거를 처음에 뭐 A 뭐 B 뭐 이런 거 해라. A B가 아니지. B A겠죠. 이렇게 해서 처음 B A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얘가 이제 X가 B A겠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C가 다 들어가면은 이게 C B A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D 이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본 세 개의 함수, 필터, 랩, 리듀스 이 세 개가 대표적으로 람다를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더 많을 텐데 다른 것들은 조금 복잡한 애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볼만한 애들 좀 데리고 와봤어요. 그래서 람다는 여러분이 거의 볼 일은 없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람다를 거의 볼 일이 없지만 여러분이 뭐 코딩 테스트를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실무 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때는 람다가 간혹 쓰인다. 네, 그래서 파이썬으로는 람다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람다식은 다른 언어 말고 코틀린 할 때만 좀 많이 쓰는 편이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